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부자공인중개사 대표 차옥희입니다. 이번 시간엔 광주광역시 7월 분양을 앞둔 아파트 두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 중 3구역 재개발의 결정체인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의 분양 소식입니다. 중 3구역은 2013년도에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됐고요. 2017년 11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서 지난 금요일 7월 10일이죠. 드디어 분양 공고가 났습니다.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 3구역 재개발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64-1번지 1원에 조성이 되고요. 제일건설에서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란 이름으로 시공이 됩니다. 입주는 이미 완료됐고 7월 일반 분양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난 자료에서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지하 2층, 지상 25층 17기동이고 총 1556세대 중에 조합원들이 가지고 간 나머지 일반 분양은 857세대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평균 820만 원 정도, 일반 분양가는 20평대 1200만 원 정도에서 40평대 1300만 원 후반에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요건으로 보면 중 3구역 인근의 우산 재개발과 계림 2구역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고 총 5,000세대 예정으로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00m 인근에 전남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광주 재래시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말바오 시장이 있습니다. 학구는 효동초, 동신중, 동신고, 그리고 광주 교대가 바로 옆에 있네요. 다음은 새로 지어질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의 조감도입니다. 남동향 또는 남서향 배치입니다. 1단지가 3, 40평형대로 구성되고 2단지가 임대아파트와 소형평형대로 구성되어 1, 2단지 한꺼번에 분양합니다. 1단지 총 1070세대 중에 84A가 34평이죠. 총 519세대 중에 일반 분양 255세대 남았고요. 84B 타입 34평형입니다. 총 431세대 중에 일반 분양 390세대 남았습니다. 109제곱미터인 43평형은 총 120세대 중 일반 분양 48세대 남았네요. 그리고 아래쪽 동그란 구역 2단지로 가보겠습니다. 39제곱미터 17평형은 177세대 중에 일반 분양 7세대 남았고요. 59제곱미터는 267세대 중에 일반 분양 134세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31평형인 74제곱은 42세대 중 일반 분양은 23세대가 남았네요. 전대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의 두드러진 장점 중 하나는 녹지율 30% 이상의 자연공간입니다. 1, 2단지 사이에 이곳입니다. 체육시설과 공원 포함 4천여 평 면적으로 대단지 공원이 조성될 예정인데다가 그 퀄리티도 그동안의 아파트 단지와는 차별화될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각 동간 거리도 최소 70m에서 100m 정도인데다가 전체적인 동의 배치가 조망권 확보에 좋아 보였습니다. 동남쪽으로는 무등산 조망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수납 공간이 풍부한 아파트 구조였는데요. 30평형대에서 보기 드물게 팬트리 공간이 두 군데인데다가 드레스룸이 작은 방 하나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별도의 장롱이나 수납 공간이 필요 없는 주부들이 좋아할 만한 구조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분양가를 보시겠습니다. 25평형 기준층 평당 1,120만원, 총 분양가 2억 8천만 원입니다. 31평형은 기준층 평당 1,200만원, 분양가 3억 7,200만원. 33평형은 평당 1,260만원에 분양가 4억 1,600만원입니다. 34평형은 평당 1,235만원, 분양가 4억 1,600만원. 43평형은 평당 분양가가 1,300만원 후반으로 가장 높죠. 분양가 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오픈 첫날 관람객들의 긴 행렬에서 제일풍경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입주 예정인 각 평형대 제일풍경채의 구조도를 보시면서 7월부터 바뀐 광주 청약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약 1순위 요건 중 하나는 분양 공고일 전 1년 광주광역시 실거주 요건입니다. 지난달 분양했던 화정 아이파크나 빌리브 트레비체 청약 시만 해도 실거주 요건이 3개월이었는데요. 7월부터 바뀌어 적용되는 청약 조건이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약금 6개월 이상 불입, 일정 금액 이상 예치 조건도 있는데 이것저것 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청약통장 넣는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제가 일반 분양 아파트 1순위 청약 조건이 되나요? 라고 물으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청약을 넣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당첨이 되나 궁금하시죠? 바뀐 당첨 기준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100세대 분양을 한다고 가정하면 40%는 청약 가점제 높은 순, 예를 들어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 높은 청약자부터 당첨시킵니다. 순간 착각으로 또는 잘못 이해해서 입력하고 당첨됐다가 심사에서 탈락되는 비율이 10%가 넘습니다. 탈락의 허탈감도 큰데 거기다가 1년간 청약 금지라는 페널티까지 있으니 신중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60%는 추첨대로 당첨시키는데요. 작년처럼 모두 모아 무작위 추첨이 아니라 60% 중에 75%, 여기는 무주택자만 모읍니다. 점수와는 무관하게 무주택자들만 모아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시킵니다. 무주택자 당첨 확률이 높은 이유가 이것이죠. 점수 순서대로 40% 당첨시키고 무주택자들만 모아 당첨시켰으니 이제 남은 세대는 청약 넣은 사람들 중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결국 유주택자의 당첨 확률은 총 분양 세대의 15%에 대한 경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주가격시 청약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신가동 모아엘가 더 소환 아파트 분양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재개발 재건축 분양이 아닌 일반 개발 분양입니다. 강주 재개발 구역 중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인 신가동 재개발 지역 인근이고요. 수안지구와 인접해 있어서 신가동, 신창동 신규 주택 소유자들의 매수 응집력이 강한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학교는 신가초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고 길 건너에 수안중학교와 명진구가 있네요. 올 하반기부터 착공인 지하철 2호선이 신가동 재개발 지역 대로변 앞에 예정돼 있고 이곳입니다. 2호선 순환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모아일가 더 소안의 편익을 보면 직선거리 1km 이내에 수안지구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롯데마트, 아울렛, 롯데시네마와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고 그 외에 문화시설과 각종 대형병원, 외식업종 등 광주 최고의 인프라라 해도 될 만한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안, 신가, 신창지구의 장점 중 하나는 상업지구가 적다는 것인데요. 2007년 입주를 시작한 신도심이라 깨끗하게 도로 정비가 좋은 데다가 상업시설이 적다 보니 단정한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지난해 수안지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았고 가격 지지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근에 위치한 하남산업단지, 진곡 산업단지 때문입니다. 산업단지 형성과 인구 유입,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 공식이죠. 모아일가 더 소안의 분양가는 아직 공고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1,300만원대 후반 정도를 예상해 봅니다. 신가동 재개발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총회를 진즉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의 계약관계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데요. 재개발 지역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더라도 이주하는데 1년 이상, 길게는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곳이 보통입니다. 신가동 재개발 조합원들의 이주 시기와 모아일가의 입주 시기가 맞아떨어진다면 입주 때 가치는 더하겠습니다. 사업 설명회 후 내용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난 목요일부터 간간히 받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는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분양은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아닙니다. 고분양 관리 지역에 관한 질문인데요.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분양 관리 지역에 관한 허그에 나온 조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사 기준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준, 1년 이내 분양 기준.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를 비교 사업장으로 한다. 심사 기준은 평균 분양가 및 최고 분양가 이내에서 심사. 두 번째 기준, 1년 초과 분양 기준입니다. 분양한 지 1년을 초과한 아파트를 비교 사업장으로 하고 평균 분양가의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 금액과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의 105% 중 낮은 금액 이내에서 심사. 세 번째, 준공 기준입니다.
준공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를 비교 사업장으로 하고 해당 지역 최근 1년간 평균 분양 가격 중 높은 가격 이내에서 심사. 말이 좀 어렵죠. 풀어서 해석하자면 해당 지역에 1년 이내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 가격에 평균 수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거나 또는 기존의 최고가로 분양했던 분양가보다 높게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년을 초과할 경우 예를 들면 해당 지역에 최근 1년 이내에 분양한 사례가 없다. 그러면 그 1년보다 이전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기준이 되어 그때 당시 분양가의 105% 수준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고분양 관리 지역은 서울은 전 자치구가 되겠고요.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 분당구, 하남시, 부산은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와 중구가 되겠습니다. 광주는 광산구와 남구, 서구가 되겠고 대전은 서구 유성구, 세종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빨간색 대구 중구와 강주, 광산구, 남구, 서구 그리고 대전 서구와 유성구가 이번에 새롭게 편입된 6개 지역입니다. 지난해 저조했던 부동산 시장과 다르게 가격 상승세가 돋보였던 대대광을 염두한 정책인 듯한데요. 대대광, 대전, 대구, 광주를 지칭한 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중흥 3구역 재개발의 결정체, 제1풍경채 센트럴파크의 분양 소식과 모아일과 더 수완 아파트 분양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지역 전문가 차옥희였습니다.